자, 12쪽에 나온 호락 논쟁 한번 볼게. 가하고 나 두 개의 지문이 합쳐진 거야. 호락 논쟁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성리학계 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의 논쟁으로 당시 학계의 주류를 점한 노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노론학자가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 호락 논쟁을 주도했단 말이야. 그들은 주로 여기서 노론학자들은 충청도와 한양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호서 지방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학파를 호학, 호론이라고 하였고 한양을 기반으로 한 학파를 낙학 혹은 낙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호락이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충청도 기반하고 한양 기반끼리 싸운 거지, 그지? 18세기 조선의 학문과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어가는 시점이었다. 18세기에 그럼 뭐가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학문이 바뀌었대. 그러면 실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야. 국제 정세는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졌잖아. 예를 들면 위에서 말한 성리학적인 것을 뭔가 굉장히 급진적이라면 급진적인데 실학이 대체하려고 했고 국제정세도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해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굉장히 무시했잖아. 그건 지금 좀 변한 거야. 18세기가 되면서. 낙론학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낙론은 한양을 기반한 학자들인데 이러한 시대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럼 뭐냐면 성리학적인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실학적인 부분도 뭔가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었고 명나라가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실리도 취하는 중국 뭐 연결되잖아, 그치? 실학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는 청나라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 그치? 호론학자들은 낙론이 아니라 호론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여기서 보수적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성리학을 유지하고 명나라를 신봉하고 뭐 이런 거야. 이러한 호락 논쟁은 송시열의 학맥을 이은 권상하의 두 제자 한원진과 이간에 의해서 점화되었다. 그래서 한원진이라는 학자하고 이간이라는 학자가 사실은 송시열의 같은 제자인데 이렇게 호론하고 낙론으로 나뉘어져서 그런 논쟁을 주도한 학자들이 된 거지, 그지? 자, 호락 논쟁의 핵심인 인성과 물성이 동일한지의 여부. 그럼 동일한 걸 인정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인물성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이 인이고 물성이 물이잖아. 그 성질이 같으냐 다르냐? 이게 인물성동이야. 이는 오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신. 어디서 많이 들었지? 성리학 사대부가 아주 신봉하는 어떤 행동 그런 거잖아, 그지? 이는 윤리적인 덕성인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성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이라는 오상은 말이지 이건 사람 말고 모든 만물에 해당된다는 거야. 호로는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 그러면 지금 낙론이 자, 생각해봐. 낙론이 훨씬 더 지금 현실에 봤을 때 더 융통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실학도 청나라도 수용야 적극적으로 대체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물성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낙론이었다면 호로는 인성과 물성은 같지 않다고 주장했대. 그러면 사람은 다른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만물하고 다른 거야. 우월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야. 어떻게 인성과 물성이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는 인간은 오상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유일하고 절대적인 거고 동물 식물은 오상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반대로 낙론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따지고 보면 모두 인의 예지신 오상은 다 있는 거야.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이제 호론하고 낙론이 서로 인물성동이 인성과 물성이 그 성질이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각각 주장이 달랐다. 같다고 보는 것은 낙론이고
다르다고 보는 것은 호론이란 말이야.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지 않다는 이론 밑줄치고 이건 다른 논리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이론 그런 게 아니야. 두 인물하고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지 않다. 각각 다르다. 이 이론은 당연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호론의 얘기가 설득력 있어 보여. 동물에게 오상과 같은 윤리적 덕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혹 가능할지라도 없지만 적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오상을 갖추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퀄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물성 이라고 해야 되겠지. 동이 아니라 이. 다르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갖춘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하지만 성에 대한 인성과 물성에 대한 성리학의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 동론, 즉 인간과 동물의 성이 여기선 성질이라고 할게, 본성이라고 할게, 같다는 주장이 전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같다고 하는 거야. 알았니? 알았지? 무슨 말인지. 성리학에서는 성을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원리인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같다는 주장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지.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인 이에 해당하는 성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일치한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 인성과 물성 이게 같다는 걸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본인 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과 동론 간에 다르다는 거하고 같다는 거 간의 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귀결되지 못한 채 그냥 가는 거지. 경서 해석과 관련된 관념적 논쟁으로 심화되었다. 경서 해석은 이게 모두 주자가 말한 주자학이잖아. 주자학적인 주자학이라는 게 학문인 동시에 철학이거든. 철학적 관점으로 이게 논쟁이 격화된 거야. 그러니까 관념적 논쟁으로 변질돼 버린 거지. 이게 지금 호락 논쟁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나온 거 볼까? 인성과 물성이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는 조선 후기 호론과 낙론 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비화하였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가를 읽은 내용이야. 이러한 논쟁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새로운 타자의 등장, 다른 사람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존재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단지 오랑캐 중 하나에 불과했던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됐어. 내부적으로는 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양반 아니 중인, 남성 아니 여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에서 말한 데를 얘기하면 국제 정세도 변했고요. 사회도 변화했어. 이러니까 지금 논쟁이 격화된 거지.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새롭게 인정할 거냐 그런 문제가 바로 호락 논쟁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나 말고 존중받고 유지되던 거 말고 새로운 타자가 등장하니까 그 타자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게 바로 호락 논쟁이란 말이야. 동아시아 문명권 전반의 화의 질서, 중화와 오랑캐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신분 질서 이미 다 선생님 설명한 거잖아. 동아시아 문명권 전체적으로 있는 중화, 중국 중심과 나머지 변방 오랑캐의 질서 어떻게 볼 거냐. 청나라가 오랑캐인데 중월의 중심이 돼버렸어.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변두리에 있는 오랑캐였는데 한족을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했단 말이야. 그럼 변두리가 중심을 차지한 거잖아. 이게 화의 질서가 깨져버렸단 말이야. 두 번째,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신분 질서. 양반? 우리가 그 양반전에도 나오지만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사회질서의 변화로다가 신분질서가 왕창 무너져 버렸잖아. 양반이면 뭐해? 누앙사에서도 배웠잖아. 그냥 소도 농민한테 빌려가고 가난한 양반의 배고픔. 그러면 누가 양반 자체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겠냐고. 초기처럼.
오히려 돈 많은 중인이 양반보다 훨씬 더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 즉 신분의 질서가 막 뒤흔들려졌어. 이런 새로운 타자의 등장 속에서 당시 유학자들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성리학자들이야. 이들의 본성의 측면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돈 많은 중인을 고귀한 신분 양반하고 동등하게 볼 거냐?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물질적인 거, 재물 뭐 이런 거를 탐닉하지 않았지. 근데 이제 중인들은 자본주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띄고 있단 말이야. 근데 쟤들을 우리 쪽으로 편입시키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가치관은 모두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라고 해도 되고 종속적인 건데 이들을 당당한 주체로 인정할 거냐? 그럼 남녀평등이거든. 그 이전에 남녀평등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란 말이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한 이론을 주장한 이들은 타자를, 다른 존재를 여성이나 중인이나 오랑캐나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이론이지, 그지? 동론을 주장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들은 타자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았다. 낙론,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 호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진짜 정반대야. 극과 극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20세기 이후에 진행됐던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근대화를 서양화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거 버리고 타자, 아까 새로운 다른 사람이 나왔다 그랬잖아. 위에서 뭐 중인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청나라도 나왔지. 이번엔 서양이란 말이야. 서양계 가장 보편적인 근대화라고 믿었기 때문에 서양화하는 게 근대화가 됐었겠지.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서양과 다른 존재라고 볼 거냐, 서양보다 열등한 존재, 즉 서양의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된단 말이야. 인성이 아니라 물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반대로. 왜냐하면 이 시대가 변하면서 20세기 이후에는 서양 것이 가장 중심이고 서양이 가장 발전된 근대화된 모습이고, 그럼 우리가 본건적인 어떤 부분에서 근대화를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타자가 되는 거야. 혹은 물성의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게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서양의 발전을 주도해 나갔던 주체들은 자신들을 선하고 근원적이고 순수하고, 이게 인성이란 말이야.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악하고 파생적이며 타락해. 이게 이제 새로운 타자고 물성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의 타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게 됐으며, 뭐 이거 스스로 자폭하는 그런 기분이지, 그지? 비하하고 말이야.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에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서양이라는 우월적 대상과 같아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면 낙론이랑 똑같은 거가 되겠지, 그지? 그럼 기준은 뭐야? 서양 것이 기준이고, 우리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기준이었던 서양화가 근대화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던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서양계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다고. 자, 마지막 문제 볼까? 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이 같고 다름에 대한 논쟁, 호락 논쟁,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기인하였고, 아까 얘기했던 건 다시 한번 여성, 중인, 청나라, 오랑캐 주변, 우리의 근대화는 동양인으로서 타자화된 자신을 서양의 근대적 주체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지. 바뀌었어. 우리가 호락 논쟁할 때는 저 오랑캐를 인정할 거냐 말 것이냐였지만, 근대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물성이나 타자의 고유한 속성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다른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단 말이야. 맞지요? 인성, 주체. 우리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서양화하는 것을 근대화라고 믿는 거지. 주체는 서양이겠지, 그지? 그러면 주체가 서양이란 말은 인성이고 우리는 반대로 물성이 돼버리는 거지. 이는 결국 물성이나 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물성이나 타자의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물성은 물성대로 인정하고 타자의 고유한 속성은 속성대로 인정한다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즉 같단 말이야. 인성과 물성이 같은 거야.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고 누가 인성이고 누가 물성이고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 따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리고 따지다 보면 인성보다는 물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주체보다는 객체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한다거나 타자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버리고 주체를 닮아간다고 하여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왜? 이미 규정돼 있잖아. 인성과 물성이라는 거. 주체와 객체, 나와 타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여기서 그 가치가 뭐야? 여기 물성이나 타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이 말은 인성이 중요하면 인성만큼 물성이 중요하고 주체의 의지가 중요하면 객체의 의지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중요하면 청나라도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떤 문제? 여기서 말한 대로 물성이나 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해소된다. 이거는 이제 확대시키면 지금 현실로 적용하면 뭐야? 이주자들의 문제, 동화할 거냐 아니면은 융화할 거냐 각각 인정할 거냐 이런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야. 타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야. 1번 문제 봐봐. 가와 나의 내용으로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하라고 그랬어. 자, 먼저 호랑 논쟁은 당시 학계의 주류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됐지, 그지? 호론과 낙론이라고 그랬어. 낙론은 주로 한양이고 호론은 충청도 양반들이라 그랬지. 모두 송시열 계열의 제자들이고 두 학자가 나누어져서 주장을 했다. 그게 호랑 논쟁이고. 맞았고, 호론과 낙론의 명칭은 그 학자들의 지역적 기반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 보통 불러. 이게 아마 그 태안반도 그쪽에 저수지가 있을 거야. 그쪽 서쪽이라는 그 뜻이야. 그런 거야. 기호지방 그러면 경기도하고 충청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지역적 기반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낙론은 서울 양반들의 기반이고 호론은 충청도 양반의 기반이니까 지역적 기반이 맞지. 다음에 세 번째, 인물성 이론보다, 그러면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이론보다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근거가 더 명확하였다. 그러면 논쟁이 끝나야 되잖아. 이거는 근거가 더 명확한 게 아니라 각각의 근거를 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그렇다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야. 틀렸고요. 네 번째 거. 새로운 타자의 등장은 호랑 논쟁을 촉발시켰지, 그지? 시대가 변하고 청나라, 중인, 아까도 말했던 여성 촉발을 시켰다. 맞았고,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의 우월적 대상으로 보고 스스로 물성이 된 거지, 그지? 그냥 서양에 편입하려고. 서양화되면 근대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중심이 서양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 나의 세 번째,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하게 되면 물성에 대한 차별적 문제는 해소된다?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 끝나니까 이것도 X라고 봐야 되겠지. 자, 2번 문제. 나의 관점에서 가의 내용을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나에서 인물성 동의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호론의 견해는 낙론이 아니라 호론이야. 청나라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배척하는 거잖아. 맞았네. 그지? 그 다음에 2번. 인물성 동의 같으냐 다르냐에 대한 낙론의 견해는 이거는 이제 신학과 청나라를 인정하는 거야.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이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듯 보이지만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면 틀렸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같다고 하더라도 타자에 대한 차별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 문장 때문에 여기 걸린 거야. 그다음에 3번. 호락 논쟁은 조선의 학자들이 청나라에 대한 차별의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고, 오히려 호락 논쟁이라는 게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거고, 그게 이제 호론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반대의 주장을 한 게 낙론이란 말이야. 4번. 호락 논쟁을 주도했던 학자들은 조선이 서양의 타자로 인식되는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건 조선이 서양의 타자가 된 건 20세기 이후 근대화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호락 논쟁은 17세기, 18세기 정조 때니까. 5번. 낙론보다 호론이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 전환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호론하고 낙론하고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게 맞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2번처럼 근본적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전제에 걸리기 때문에 틀렸단 말이야. 정답은 1번이 맞았어.